앞으로의 미래는 점점 더 노동이 가져다주는 이익으론 부를 축적할 순 없을 겁니다. 작년 18년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보고서에 의하면 가구 소득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6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머지 39%는 다양한 투자로 인한 부의 축적입니다. 뉴욕 타임스에서는 노동소득으로 부를 축적하겠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서 전화번호를 찾겠다고 전화번호부를 뒤지는 것과 같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노동소득이 앞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상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고 있지만 미국은 10년 전 그 희망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금리로 집값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일으켰고 그 거품의 붕괴의 시작으로 수많은 준산 서민층이 빚더미에 올랐거나 집을 경매로 처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경제 위기는 오바마 때의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 위기를 방어했습니다만 과연 그게 좋은 선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수많은 돈으로 경제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방어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를 고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름을 완전히 짜내어야만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염증을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만 계속 투여했던 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저 돈이라는 트럼펄린을 깔아 인위적으로 경제 회복을 한 것처럼 만든 것뿐. 그런 경제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절반은 노동소득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절반은 철저한 투자로 인해 돈을 벌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보면 경제 회복을 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호황기를 누렸지만 미국인 절반인 이상이 임금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정체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브렉시트를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번 놈 그리고 벌지 못한 유권자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경제 회복에서 소외되었던 유권자들의 폭발로 인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빈부격차가 심해질 대로 심해지면 전쟁을 통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 빈부격차의 양극화가 극에 달했었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난 후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눈가림 속 수십 년 동안 다시 그 빈부격차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나면 모두가 죽는 시나리오니까 말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앞으로의 미래는 경제를 움직이는 기득권층들이 독점하는 미래입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기득권층들은 더 이상 노동 수익이 아닌 큰 자본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득을 쟁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올 미래를 대비해 경제와 투자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를 공부한다고 해서 투자를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이 빈부격차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는 점점 헬게이트로 가겠지만 여기서 자포자기한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습니다.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